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아시안컵이라는 아시아 최고 무대에서 무려 17년 만에 승리를 거두는 엄청난 대사건을 일으켰고,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상 아시안컵에서 토너먼트 진출을 결정짓는 기적을 써냈었는데, 이번에는 AFC U23 아시안컵에서도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또다시 새로운 매직을 써내고 있고,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상 최초로 U23 아시안컵 8강에 진출하는 역사를 써내면서 사실상 제2의 바캉스로 등극한 신태용 감독에 대해 많은 베트남 축구 팬들도 신태용 감독을 극찬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 2023 AFC 아시안컵에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역사상 처음으로 토너먼트에 진출시키는 정말 놀라운 업적을 써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이라크와 일본에게는 완패를 당하면서 조별라운드 탈락위기에 몰렸었지만, 자신들이 지독할 정도로 약상성 관계에 있었던 베트남 대표팀을 잡고 16강에 진출하는 엄청난 파란을 만들었었는데요. 물론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16강전에서 호주 대표팀에게 피지컬적인 한계를 느끼고 완패를 당하면서 16강 무대에서 대회를 마감하게 되었지만, 이번 대회에서 신태용 감독이 보여준 성과는 인도네시아 축구 역대 최고의 아시안컵 성과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성과였는데요. 그리고 신태용 감독은 이번 2024 AFC U23 아시안컵에서도 U23 대표팀의 감독으로서 대회에 나섰는데,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이번 U23 아시안컵 1차전 카타르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하면서 아쉽게 대회를 시작하긴 했지만,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객관적인 전력상 자신들보다 월등하게 강한 전력을 지닌 카타르 대표팀을 상대로도 상당히 우세하는 경기를 펼쳤고, 심지어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선수 2명이 퇴장을 당했음에도 카타르 대표팀에게 이러한 경기력을 보인 것이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이번 카타르전 내용은 더욱 대단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방금 있었던 U23 아시안컵 2차전에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호주 대표팀이라는 카타르 대표팀보다 더욱 강한 레벨의 팀을 상대로 2차전 경기를 치르게 되었고, 놀랍게도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호주 대표팀을 상대로 맞불을 놓는 대범한 전술을 보여주면서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 한 팀인 호주 대표팀에게 승리를 거두는 정말 엄청난 이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오늘 새벽 3차전 경기에서 호주 못지않은 강팀 요르단 대표팀을 상대로도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4대1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2승 1패로 8강에 진출하는 역대 최초의 업적을 달성해냈는데요. 사실 신태용 감독은 2020년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 부임 후 인도네시아 대표팀 내 선수단을 거의 물갈이하다시피 할 정도로 무리한 세대 교체를 감행했고, 워낙 젊은 선수들을 토대로 팀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임 초반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딱히 내지 못했었는데, 신태용 감독은 지난해 2023년부터 동남아시안컵인 미쯔비시컵에서는 4강 진출에 성공, 동남아시아 U23 대회인 2023 동남아시안게임에서는 자신이 키운 젊은 선수들을 통해 우승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고, 이번에 AFC 아시안컵에서도 젊은 선수들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축구사상 최초로 아시안컵 토너먼트에 진출, 그리고 이번 AFC U23 아시안컵에서는 사상 최초의 승리와 8강 진출을 동시에 달성을 해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이러한 행보는 베트남 대표팀 감독 당시 엄청난 세대 교체를 통해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선수들을 적극 활용해 온갖 대회에서 성과를 냈던 바캉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의 행보와 매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사실상 제2의 바캉서나 다름없는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한 신태용 감독은 바캉서 감독과 달리 테크니컬한 패싱 축구와 공격 축구를 선보인다는 부분에서 그 잠재력이 바캉서 감독보다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상 제2의 바캉서로 등극한 신태용 감독에 대해 많은 베트남 축구 팬들도 신태용 감독을 극찬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코치가 인도네시아의 올바른 선택임을 증명했다. 베트남은 이를 배워야 한다. 인도네시아를 보면 베트남은 아직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템포가 빠르고 매우 우아하게 공격하며 명확하고 효과적이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의 도깨비 팀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훌륭하고 체계적이며 깔끔하다. 태국 대표팀도 동참해 동남아시아가 더욱 강해지기를 바란다. 이번 대회 결승전은 동남아시아 팀들의 대결이 되길 바란다. 인도네시아의 축구를 보고 있으면 유럽 축구를 보는 것만큼 고급스럽다고 해야 할까? 신태용 감독은 2020년에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4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인도네시아 팀 전체를 교체하여 새로운 세대의 젊은 선수들을 양성하고 베트남, 태국, 심지어 말레이시아를 상대로도 많은 패배를 감수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인들은 여전히 신태용 감독을 참을성 있게 활용하면서 그 젊은 선수 그룹은 매우 빠르게 강해졌고, 2023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했으며 이제 국가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 되었다. 바캉서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했을 때 베트남 팬들은 인도네시아를 만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U23 대표팀이나 A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게 패배했을 때는 인도네시아 홈에서 0대1로 패배했음에도 매우 굴욕적인 패배로 여겨졌다. 이제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이 호주와 요르단을 상대로 승리한 것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이제 베트남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트루시에 감독은 3년 계약을 맺고 바캉서 감독 세대의 일부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젊은 선수 4-5명을 육성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매우 빠르게 나아갔고
베트남 축구 팬들은 코치와 젊은 선수들을 비난했고, 젊은 선수들이 베테랑들만큼 플레이도 잘하지 못한다면서 젊은 선수들이 더 이상 경기장에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코치를 해고하라고 요구하면서 베트남 축구협회를 비난했다. 1년 계약이 아니라 3년 계약. 인도네시아는 나무를 심고 이제는 달콤한 과일을 먹지만 베트남은 나무를 심는 것부터 거부하니 기대를 하지 말자. 플랜을 포기해야 했던 툰시에 감독도 안타깝고 베트남 축구도 안타깝다. 인도네시아에게 축하를 보낸다. 그들은 진정한 힘으로 8강에 진출했다. 현재로서는 베트남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승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신태용 감독은 불타오르고 헌신적인 플레이 스타일에서 인도네시아 축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인도네시아가 이런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아시아 톱에 들 것이다. 그들의 플레이 스타일은 매우 현대적이다. 인도네시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베트남은 물론이고 심지어 태국조차도 지금부터 2030년까지 월드컵을 꿈꾸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열정과 헌신은 정말 훌륭했다. 처음으로 U23 아시안컵에 참가한 팀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이었다. 향후 3년간 동남아시아의 어떤 팀도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정말 잘 플레이하고 있다. 개인 기량부터 팀워크까지 모두 좋아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만하다. 베트남이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인도네시아를 만날 때마다 패배하게 될 것이다. 트루시에 감독 하에서 베트남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팬들은 너무 성급해서 트루시에 감독에게 새로 배치된 공격 스타일을 갖춘 베트남 팀을 이번 토너먼트에 데려올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일관되고 빠르고 정확한 플레이 스타일, 선수들의 불같은 정신은 인도네시아가 요르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되었다. 등등 많은 베트남 축구 팬들이 신태용 감독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감탄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베트남 축구협회에서도 신태용 감독의 사례처럼 꾸준하게 선수를 육성할 시간을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줘야 한다는 목소리들을 냈습니다. 확실히 베트남 대표팀의 경우에도 박항서 감독이 꾸준하게 팀을 만들면서 응우엔 깡아이, 응우엔 꽁펑, 도안 바나우 등 베트남 축구를 새롭게 이끌어나갈 선수들을 토대로 계속해서 선수들을 U23 대표팀과 A 대표팀에 동시에 뛰게 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 결국 성과를 냈기 때문에 트루시에 감독이 한 번에 박항서 감독 시대의 선수들을 물갈이한 작업도 사실은 너무 성급한 면이 있긴 하지만, 트루시에 감독을 단 한 번에 대해만에 잘라버린 베트남 축구협회의 선택도 성급하기는 매 한 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정말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세대교체 프로젝트는 사실 처음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에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례였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 역시 어떤 감독이 선임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신태용 감독의 사례를 본받아서 새로 선임될 감독이 잠재성만 보여줄 수 있다면 감독의 철학을 잘 구현해낼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줬으면 좋겠고,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앞으로 또 어떤 역사를 써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